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경제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 중인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입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급되며 더 나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혼란도 없이 지원금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와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매우 중대한 정책적 결단이자 발걸음입니다. 지난 1차 지원금과는 그 성격과 목표를 달리하는 별도의 목적을 가진 지원금으로서 현 시점의 소득 수준을 면밀히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중 약 9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깊어진 내수 경기의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에 걸친 순환을 촉진하며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굳건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액의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활력을 전국 방방곡곡에 불어넣는 것이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급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가장 핵심적인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광범위한 경제적 포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제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관계부처 간의 긴밀하고 심도 깊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명확히 확정되어 공식적으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의 세밀함을 더하기 위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2차 지급 기준 역시 현재 다각적으로 논의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세부 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이번 지원금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지급되었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사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이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 당시의 기준과 적용 방식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당시에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했었지만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별한 특례 기준을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 가구의 약 88%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유사하게 폭넓은 기준과 유연한 정책 적용을 통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언뜻 보기에 다소 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0만원이 전 국민의 약 90%에 해당하는 대다수에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합산해보면 그 총 규모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중한 지원금 10만원이 여러분 각자의 생활에 작은 희망과 더불어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신청 기간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다가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어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이라는 충분하고 넉넉한 기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므로 여러분께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난 1차 지원금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 공식 홈페이지 및 전용 앱, 그리고 고객센터 콜센터와 ARS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또한 가능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번 지원금 사업에 제휴된 은행의 영업점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신청 절차와 세부 방법은 9월 중으로 별도로 공식 공지될 예정이오니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모든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략적인 일정과 방식을 파악하시고 추후 공지될 세부 사항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지원금을 수령하신 후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지원금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여러분께서 받은 지원금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입니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그 목적이 명확합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랜 역사와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 우리 동네의 소규모 마트,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최신 유행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는 의류점, 깔끔한 변신을 도와주는 미용실, 시력 개선을 위한 안경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교습소와 학원, 급할 때 찾는 약국과 의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 분포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해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은 지원금의 혜택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 방향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매장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당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명칭이 인쇄된 특별한 스티커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매장을 방문하시기 전에 출입문이나 계산대 부근에 부착된 이 스티커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고 원활한 결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또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불필요한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대기업 위주의 유통 채널이나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업종 및 매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유흥업종과 보험업 등에서는 아쉽게도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지원금의 본래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큰 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받으신 소중한 지원금을 현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우리 동네의 작은 상점들을 살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비가 모여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매우 심각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며 부정 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부정 사용 사례로는 상품권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매입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 현금깡 행위,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한 것처럼 꾸며 결제를 한 후 현금을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 그리고 아무런 거래 없이 허위로 결제를 진행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 사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 또는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어떠한 형태의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영구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반드시 정부가 정해준 정당한 사용처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된 상품권이나 쿠폰 형태의 지원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불법적으로 바꾸거나 실제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꺾기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들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채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혹시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특정 매장의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여러 편리한 방법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휴대전화에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역번호를 누른 후 114로 전화하시거나 일반 유선전화에서 바로 114로 전화하시면 소비 쿠폰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의 공식 114 홈페이지인 114안을 방문하시면 온라인 상에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소비 쿠폰, 가맹점 및 매장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시도별로 운영하는 공식 콜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번 2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 특화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발생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러한 정보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의지가 담긴 정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정확한 신청 기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매장과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을 명확하게 숙지하시고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사용하여 이번 지원금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혼란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발표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